자, 39번도 2점짜리긴 한데 쉽진 않았죠, 그죠? 틀린 사람 좀 있을 것 같고. 39번 맞춘 사람? 39번 맞춘 사람? 없어? 다 틀렸어? 39번? 안 풀었어? 시간이 부족해서? 맞춘 사람 없어? 39번? 이게 더 어려워? 자, 풀어볼까요, 여러분? 자, 얘는 39번 지금 this라고 단어가 대명사가 주어졌기 때문에 좀 단서가 있는 편이에요. 자, 뭔지 모르지만 이것은 심각한, 보세요. 아까 imply가 뜻이 뭐죠? imply 뜻이 뭐죠? 무엇을 암시하다, 내포하다, 넌지시 드러낸다. implication 그래서 뭐다 이건? 내포된 뜻. 그러니까 뭐랑 implication은 뭐 암시라고도 외우는데, 그러니까 암시라는 말이 좀 약간 좀 우리 와닿지 않죠. 그래서 이거랑 동의어로 보시면 돼요. 이건 알잖아. hidden meaning. 뭐죠, 여러분? 숨겨진 뜻 이런 뜻이에요. implication은 숨겨진 뜻이라는 의미로 파악하시면 돼요. 좀 어려운 말로 뭐라 그래 국어에서 함축적 의미. 존나 있어 보이려고 그죠? hidden meaning과 똑같다. 자, 다시. 자, 뭔지 모르지만 이것은 심각한 어떠한 숨겨진 뜻이 있습니다. 뭔지 몰라도 앞에 심각하되 뭔가 좋지 않은 내용이 나와. 그죠? 앞에는 좋지 않은 내용이 언급이 된다. 자, 왜 심각하냐면요. 몸무게, 아까 무게죠? 몸무게 개인이 동사 명사다 돼요. 동사로 무엇을 얻다 획득하다. 명사로 획득. 뭐다? 몸무게 증가죠. 후드가 붙으면 무슨 시절이 돼요. 어린아이 시절에 몸무게 획득의 그 비율이 여겨지기 때문인데 바로 주요한 determinant. 아까 determine 뜻이 뭐라고? 결정하다. AT는 뭐라고요? 뭐뭐하는 당사자, 결정하는 당사자, 결정 요인이라는 뜻이 돼요. 주요한 결정 요인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에 대한 결정 요인이냐면 10대들과 성인들이 obesity 뜻이 뭐죠, 여러분? 비만으로 고통 받을지 안 받을지, 심장 질환으로 고통 받을지 안 받을지, 그리고 제2형 diabetes라는 단어는 옛날에는 이게 단어 많이 줬거든. 근데 이제 안 주죠, 그죠? diabetes 외우시라는 얘기예요. 바로 당뇨병이라는 단어인데, 당뇨병이라는 단어인데 얘를 왜 외우시냐? S가 복수, 당뇨병들이 아니에요. S까지 해서 당뇨병이라는 병명이에요. 단수입니다. 복수가 아니에요. 다이어베티스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다. 나중에 어른이 됐을 때, 나중에 살면서 제2형 당뇨병을 앓을지 안 앓을지의 결정 요인이 됩니다. 자, 봐봐. 뭔진 모르지만 this는 되게 안 좋은 내용이라고. 근데 그게 바로 뭐? 바로 어린아이 시절에 몸무게 증가와 관련된 내용이 언급되는데 별로 좋지 않은 내용이 언급이 된다. 이게 단서가 돼요. 그게 나오면 그 뒤를 의심하셔야 돼. 몸무게 증가와 관련된 별로 좋지 않은 부정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보자. WHO 바로 세계보건기구죠. 세계보건기구는 carry out 뜻이 뭐라고 여러분? carry out 뭐뭐를 옮기다가 아니요 수행하다는 뜻이고, 그 더 쉬운 단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건 perform이라는 단어랑 똑같다 보시면 돼요. 자, 세계보건기구는 수행을, 자 보세요. has pp는 뭐다? 현재 완료, 과거부터 지금까지 뭐뭐 해왔다. 수행을 해왔는데 massive 또 나왔네. 광범위한 거대한 6년짜리 연구를 말이죠. 이 연구는 아기들에 대한 연구인데요. 몇몇 컨티넨트 대륙들에서요. 그리고 콤마 후 아기들을 봤자, 그리고 그러한 아기들은 breast fed는 뭐의 pp예요? feed가 뭐지 이게? 먹이를 주다. 먹이다 그죠? 그래서 fed가 돼서 모유를 먹고 자란 아기들이고요. 태어났던 아기들인데 흡연을 하지 않는 엄마에게서 태어난 정상적인 아이들을 연구를 했는데, 자, 그 다음 with startling result. startle이라는 게 동사 원형이에요. 무엇을 깜짝 놀라게 만드는 동사예요. 처음 보죠, 그죠? 깜짝 놀라게 할 만한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놀랄 만한 결과가 있구나. 아직 뭐 몸무게 증가와 관련된 나쁜 얘기 안 나왔어요? 읽어줘 보자고. 좀 어려운 문제가 나왔다. 제가 할게요, 여러분. 첫 수업이라 아직 적응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얘는 차트는 우리가 하는 그 차트가 맞아요. 표라는 뜻이 있고 성장표입니다. 말 그대로 성장표가 있는데 얘는 사용되는 건데요. 측정하기 위해서 progress의 pro는 여러분, pro는 forward를 말해요. 앞으로라는 뜻이고요. progress 그래서 뭐다? 진보하다, 발전하다, 진보, 발전 이런 뜻이 돼요. 다시, 자, 성장표가 있는데 얘는 사용되는데요. 바로 성장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 성장표가 대체로 were based on 기반되어져 있는데 아기들을 기반하고 있는데요. 이 아기는 fed on은 마찬가지로 feed의 pp겠죠. feed on은 뭐뭇을 먹고 살아가다는 뜻이 돼요. 이 아기들은 먹고 자란 아기들인데 formula라는 게 이게 조합한 걸 formula라고 그래요. 수학에 쓰면 이게 공식이라는 뜻이 되고 기본적으로 조합법이라는 뜻이 있어요. 뭐가 들어가 이게? form이 들어가기 때문에, form이 들어가서 명사가 됐기 때문에 조합법 합친 거가 돼요. 조제 분유인데 알 필요 없어.
왜? 뒤에 지금 설명되어 있거든. 뭐다? 아, 젖병, 분유를 먹고 자란 아기들을 기준으로 성장표가 만들어졌는데, 그리고 I인 걸로 봐서 동사를 예로 공유하고 대인은 즉 요 성장표가 주어로 생략됐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성장표들은 틀렸습니다라고 주장을 했잖아. 그럼 뒤에 뭐가 이어져야 돼? 왜 성장표가 잘못됐는지에 대한 설명이 뒤에서 이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번 앞까지가 이어지는지 보자고. 얘 항상 수능 지문의 기본 구조는 여러분, 뭐는 뭐뭐다라고 단적으로 주장을 하면 그렇게 끝내면 안 돼. 다른 얘기 하면 안 돼. 그 뒤에 반드시 왜 그런지에 대한 보충 설명을 반드시 해요. 반드시. 기본 구조입니다. 그 뒤에 그게 이어지다 볼게요. 이어진다면 이번 앞까지 이어지는 거지. 자, 왜 그러냐? 왜 틀렸냐? 아기들이 있는데요. 모유 먹고 자라는 아기들은 lighter, 더 가볍습니다. 자, 뭔가 숫자의 차이가 날 때 by는 뭐뭐만큼이라는 뜻이고요. 얼마만큼? 대략 7%만큼 몸무게가 덜 나가요. 뭐보다? 분유 먹고 자란 아기들보다 말이죠. 그래서 왜 틀린지에 대한 설명을 하겠네, 그죠? 분유 먹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살이 좀 약간 찐다 이런 얘기네. 자, 3번 뒤에는 어떻게 이어지는지 볼까? 실제로 정말로고요. 요게 이어지나 볼게요. 실제로 앞에서 뭐라 그래서 모유 먹고 자라는 애들이 좀 더 날씬하다. 분유가 좀 뚱뚱하다. 실제로 몇몇 아기들이 있는데 생각되어지는 아기들인데요. underweight 바로 저체중이라고 여겨지는 아기들이 실제로는 옮겨지게 되었는데 어디로? 분유 쪽으로 옮겨지게 되었어요. attempt가 뭐죠 여러분? 이거 시도고요. 어떠한 시도에서 옮겨지냐면 put on이 여기 아까 배웠던 gain이랑 똑같아요. 살찌다라는 뜻이에요. 살을 찌고자 하는 시도로 분유 쪽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실제로가 통하지? 그지? 그래서 왜? 모유 먹으니까 애들이 몸무게가 많이 안 나가. 그 엄마 마음은 지금 그래서 그걸 분유로 가자. 살 좀 찌우기 위해서 라고 분유 쪽으로 옮겨 탄다는 얘기란 말이야. 3번 앞까지는 들어갈 구석이 없죠. 우리가 아까 주어진 내용이 들어갈 자리가 어디라고? 뭔가 앞에 뭐가 나와야 돼? 살찌는 것과 관련된 안 좋은 뭔가 암시가 나와야 돼. 아직 뭐 안 좋다까지는 안 나왔어요. 일단 틀렸다고. 왜 틀린지에 대한 팩트만을 설명하기 때문에 4번으로 넘어가자. 자, 많은 아기들은 아마도 not underweight 뭐다? 저체중이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실제로는 토실토실하고 건강한 단어가 있는 거예요. 토실토실하고 건강한 분유를 먹고 자란 아기들이 과체중이고요. 심지어는 몇몇 경우에는 바로 obese 뭐다? 바로 비만일지도 모르죠. 라고 해서 살찌는 것과 관련된 안 좋은 내용이 언급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비로소. 그래서 5번을 강력하게 의심하고 5번 뒤에 읽으면 100% 5번이 될 수밖에 없죠. 왜냐? 뒤에 보세요. 자, 현재 urgent가 뭐죠 여러분? urgent 긴급한이라는 뜻입니다.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데 투부정사 앞에 for 명사를 집어넣으면 얘는 우리가 의미상 주어라 하고 해석을 뭘 붙인다? 뭐뭐 이가를 붙여서 해석하는 게 항상 정확해요. 다시 현재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데 누가 뭐 되어야 할 국제적인 성장표들이 다시 쓰여져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습니다.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할 정도면 심각한 문제가 야기돼야 되죠. 그래서 5번에 요 성장표들을 했을 때 문제점이 나오는 거죠. 디스는 앞에 있는 내용이죠, 그죠? 어린 시절 이렇게 몸무게가 증가하고 이것은 심각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왜냐하면 어릴 때 살이 찌면 커서도 뭔가 살찐 것과 관련된 질병을 앓을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라고 이어질 수 있죠. 그래서 긴급한 필요가 있다라고 조치를 말할 수가 있지. 그래서 5번이 가장 적절하다. 1, 2, 3, 4번에는 들어갈 여지가 좀 논리 구조가 약하다. 자, 40번으로 갈게요. 40번은 여러분, 자, 간단히 1분도 안 돼서 우리가 풀 수 있는데 40번 요약 유형은요. 일반적으로 3점짜리로는 잘 안 되고요. 유형 자체가 쉽기 때문에 요게 주제문이에요. 주제문. 주제문의 키워드가 빈칸으로 들어가 있는 빈칸 추론과 사실상 같은 문제인데 빈칸 추론보다 쉽죠. 아예 문장을 따로 빼줬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읽어주시고 똑같아요. 나머지 빈칸 추론이랑. 얘를 읽고서 독해 방향을 잡아라. 자, 해석을 해볼게요. 이런 존나 유명한 사람은 봤는데요. 그의 실험들을 통해서 대디아를 봤습니다. 바로 A가 주어져 어떠한 사람의 체온, 몸의 온도의 A가 B 동사죠. 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들의 또 나왔네 내부적인 시계, 다시 말해서 자기 몸 안의 시계, 흔히 말하는 biological clock이라고 돼요. 생체 시계라고 돼요. 자신의 내부의 시계를 어떻게 할 수가 있는데 분사구문 그러면서 그들이 느끼게 만듭니다. as if 마치 duration이라는 단어 볼까요 여러분? 이 단어를 어디서 많이 보냐면 during 뜻이 뭐니고 뭐뭐 동안에 그죠? 또 durable이라는 단어 durable 어디서 보냐면 duracell 합성어거든.
영어로 쓰면 듀라셀이겠지? 요렇게 두 개 합친 거예요. 뜻이 뭐라고 하니까 뭐뭐 동안이라는 뜻이야. 요게 들어가면 기간을 말해. 기간. 영어에서 기간. 듀러블 뭐다 이거? 요 기간까지는 버틸 수 있는. 그래서 뭐다 이거? 내구성이 있는 튼튼한이라는 뜻이에요. 듀라셀 이거 광고 카피가 뭐예요? 무슨 건전지? 오래가는 건전지. 오래가는 내구성이 있는 이 전지라는 뜻이거든요. 듀라셀이에요. 그러니까 DUR이 들어가면 기간을 말한다. 듀레이션 뭐다 그래? 요 어원을 알고 있으면 요거 유추할 수 있죠. 뭐 기간과 관련된 거구나. 실제로 뭐예요 이거? 지속기간이란 지속기간. duration 지속기간이라는 뜻이에요. 자, 어원 다시 한번 정리를 했고 다시. 자, 그들을 그러면서 느끼게 만드는데 마치 어떠한 사건의 지속기간이 extend는 뭐라고 이건 시간, 수명 등을 늘리다, 연장하다요. 어떤 사건의 지속기간이 길어진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파악해야 될 주제는 단순히 문제를 짚고 바로 뭐다? 체온과 뭔가 내부 시계와의 관계를 잡으시면 돼요. 자, 이걸 푸는데 이제 아마 대다수가 이건 맞췄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왜 풀이하냐면 수동지문의 구조를 하나 파악하기 위해서 그래요. 자, 미국의 physiologist 뭐다 이거? 피지컬에서 온 단어예요. 신체, 육체와 관련돼서요. 생리학자라는 뜻이에요. 이제 뭔가 물, 음식 섭취했을 때 이제 몸에 흘러가는 구조를 밝히는 학자들. 미국의 생리학자인 존나 쩌는 이 사람이 봤는데요. 과학적인 미스테리를 어디에서든 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느꼈습니다. 바로 자, 그다음 보세요. 뒤에 투부정사가 있을 때 앞에 이승항사 가목적어 낙하 주어가 됩니다. 해석을 안 해요. 뭐라고 느꼈냐? 그의 콜링이라고 느꼈어요. 바로 그 미스테리를 해결하는 게 그의 콜링이라고 느꼈습니다. 콜링의 단어 뜻 아는 사람? 콜링? 뭐라고? 요청이라는 뜻도 물론 있겠죠, 그죠? 자, 보세요. 콜링이란 우리가 동의어가 중요한 게 여러분 이렇게 나왔으면 알겠지. job, 그죠? 뭐야? 동의어입니다. 직업이라는 뜻, 직업. 직업을 나타내는 단어가 몇 개 존재해요. job하고 아까 나왔던 career라는 단어도 이것도 직업이라는 단어가 되고 또 여러분 아는 거 이제 vocation이라는 단어, vocation 요것도 직업이라는 뜻인데 요거 두 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적인 직업이고요. 경력상의 직업을 말하는 것이 어디 기록할 때 vocation 요거 뭐냐면 신이 나에게 주신 거 내가 태어난 이유 정도의 느낌의 직업이에요. 그래서 소명 요 calling도 비슷해요. 신의 부르심 신이 날 이걸 하라고 이 세상에 불렀어 내가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그 직업을 말하는 거야. 소명이라는 뜻이 강해요. 그리고 profession이 뭐다? 전문 직종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직업이라는 단어가 다양한데 일단 직업을 해석하면서 다양한 어떤 의미상의 차이는 있다는 정도는 알아두시고 자 그리고 느꼈습니다. 그의 꼭 해야 할 일이라고 말이 이렇게 돼요. 운명이라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 자 정리해보면 이런 얘기야. 해석이 어렵지만 정리해보면 이 사람은 과학적 호기심이 존나게 쩔었다 이런 얘기야. 과학적 호기심이 존나게 쩔더라 뭐 이런 얘기야. 자 그 다음 보시면 여기서 왜 우리가 이거 보세요. X표라고 된 건 안 읽어도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얘기고 왜 그렇게 되냐 우리가 저번 주에 빈칸 추론 정리할 때 몇 개 했었죠, 그죠? 우리 제목, 주제 잡을 때 몇 개 했었죠. 예시의 길은 일반적으로 어떻다? 길이가 짧다, 길다. 길 수밖에 없습니다. 장황하게 구체적으로 설명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예시는 길이가 길다. 그래서 우리가 지문 구조나 주제를 파악할 때 되도록이면 읽지 않는 것이 좋다. 주제를 파악한 지문에서 빈칸 추론도 그러하고. 보세요. 이 사람의 특징이 나왔고 그 뒤에 예전에 한번 그의 아내가 뭔가 열이 있었을 때라고 구체적인 상황으로 들어가죠. 그죠? 예시의 시작을 나타내는 건 당연히 예를 들어가 있고 그거 말고도 consider, 고려해봐라, imagine, 상상해봐라고도 다 이제 전부 다 예시라고 let's say, 가정해보자도 예시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누가 뭐 할 때 구체적 대상이 구체적 상황으로 들어가면 이것도 예시다. 이게 왜 중요하냐? 예시가 비교적 처음에 시작이 되면 끝까지 예시로 가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고 끝까지 예시로 간다고 할지라도 마지막 예시에 대한 정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일단 예시를 파악하는 순간 굳이 읽지 말고 마지막 정리된 부분을 찾아서 걔를 먼저 읽어보시는 게 빨라요. 왜냐면 과학적 호기심이 있고 끝엔 분명히 자기 과학적 호기심에 대한 그 예시를 통해서 정리된 부분이 거의 나올 것이기 때문에 요거만 읽고 풀어보자. 자 마지막 문장으로 할게요. 자 나중에 그 과학자는 그 연구를 계속했는데요. 연구가 나왔지? 연구가 여러분 등장하면 항상 두 가지가 나오죠. 연구의 내용과 뭐가 나온다? 연구의 결과가 나오는데 내용은 예시고요.
결과가 우리가 필요한 주제입니다. 연구 결과가 어딘가에 나올 거라고. 위에가 아마 연구 내용이지, 그죠? 자, 그는 그 연구를 계속했고요. 그의 laboratory 뜻이 뭐예요? 줄여서 랩이라 하죠. 실험실이라는 뜻입니다. 그의 실험실에서 자 그러면서 인위적으로 raise가 동사로 뭐였지 이게? 저번에 정리했는데 뭐뭇을 들어올리다. 그러면서 인위적으로 올리기도 했고 lower 동사여 낮추기도 했는데 바로 그 실험의 subject는 피실험자, 실험의 피실험자 자기 아닙니다. 실험의 피실험자의 온도를 인위적으로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했습니다. until은 지난 시간에 직독직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러다가라고 그러다가 그렇게 하다가 그러다가 이 과학자는 확신하게 되었어요. 그가 옳다는 걸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이 나왔다 이런 얘기. 결론에 대한 표시가 나와요. 그래서 위에 읽을 필요 없어. 땡땡은 영어에서 뭐라고 이거? 이꼴에 이꼴. 다시 말해서 그죠? 실험의 결론이 뭐냐? 이게 지문의 주제가 되죠. 자, 더 높은 몸의 온도들은 만드는데 몸 안에 있는 생체 시계를 더 빠르게 흐르게 만들고 시간이 더 빨리 가. 그리고 그의 안에 요거 그의 안에는 자 그 다음 단어 보세요 여러분. 자 요 단어 나왔다 그죠? 요 단어 아까 just란 단어 정리했죠. justify가 뭐라고? 뭐뭇을 정당화하다. justify 뭐 뭐겠니? 정당화할 수 있는. 부사가 돼서 뭐겠니? justifiably 뭐겠니? 이건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뭐야 이치에 맞게라는 뜻이에요. 언이 붙어서 이치에 맞지 않게 말이 되지 않게 이런 뜻이에요. 오케이?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도 또, 자, 문장에서, 영어에서 원래 이제 반복을 싫어하기 때문에 부정의 표현을 두 번 쓰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근데 부정의 표현을 두 번 썼다는 건 강조하기 위함이거든. 이때는 뭐냐면 여러분, 부정을 지워버리세요. 그러면 해석이 더 간단해집니다. 자, 그리고 그의 안에는 그래서 had been justifiably야. 정당하게, 이치에 맞게 당연히 짜증을 냈지요. 그러니까 짜증을 낸 게 정당화가 되죠. 이런 얘기야. 짜증을 낸 게 당연하죠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파악해야 될 건 몸 안에 내 체온과 그 다음에 느끼는 시간의 감각입니다. 그죠? 그 두 개의 차이는 바로 체온이 올라갈수록 시간이 빠르게 흐른다고 느낀다. 그래서 답은 rise가 되고 뒤에 건 speed up이 되면 되겠죠. 3번의 steadiness 뜻이 뭘까요 여러분? NESS 뭐가 된다고 이거? 명사가 되죠. 그 원형은 뭐겠니 이거? steady 뜻이 뭐죠? steady? 꾸준한. 서점 가면 베스트셀러가 있고 뭐가 있어요? 스테디셀러, 그죠? 꾸준하게 잘 팔린다 이런 얘기예요. 스테디는 꾸준한, 꾸준히 증가하는 이란 뜻이에요. 자 마지막 41,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41, 2번. 자 요게 자 여기서 우리가 수능 유형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올해 고3들이 본 수능서부터 유형이 신유형이 추가된 게 있고 그러면서 원래 41, 2번이 요게 하나는 주제 그럼 얘는 지금 연결어로 나왔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그냥 빈칸 추론이 있죠. 31, 2, 3, 4번에 해당하는 그 유형이 항상 두 개였어요. 원래 전통적으로 41번은 제목 혹은 주제 42번은 빈칸 추론. 근데 봐봐 빈칸 문장이 뭐라고? 빈칸 문장이 주제라고. 그 41, 2번은 원래가 같은 유형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되게 빨리 풀 수 있는 지문이었어요. 여러분이 몰랐겠지만 일례로 지금 이제 고2 모의고사 지금 수능 바뀐 수능 유형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합니다. 보세요. 자, 요거를 볼까? 최신 거 볼까요? 18년 9월 요거 옛날 거 중에서 뭐가 있을까? 아무나 보자. 아무나. 자, 과거의 모의고사에서는 여러분 41, 2번이 보세요. 원래 41번의 풀이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41, 2번 장문 독해는 방금 말했듯이 제목과 빈칸 추론 두 개가 똑같은 거거든. 그래서 지문을 다 읽을 필요가 없었어요. 빈칸 먼저 읽고 원래 전통적 풀이는 빈칸 먼저 읽고 41, 2번 장문 독해에서 중요한 내용은 지금 처음과 끝에 다 들어가 있어요. 장문 독해 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가운데는 그냥 뭐 너저분한 예시라든지 뭐 그런 진부한 설명이 이어져요. 중요한 내용은 처음과 끝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거의 이제 10개 중에 8개 정도의 장문 독해, 41, 2번 독해는 처음과 끝만 읽고 답을 도출할 수 있는 게 그래도 꽤 됩니다. 8개 정도는 가능해요. 항상 그랬어. 2개 정도는 좀 다 읽어봐야 되고 굉장히 쉽게 빠르게 풀 수 있는 유형이었거든. 42번이 3점짜리임에도 불구하고 단서롭게 줬단 말이야. 처음과 끝에. 그래서 41, 2번 항상 굉장히 빠른 시간에 해결이 됐었는데 이게 올해부터 바뀌었어요. 수능이. 이제 최근 수능을 나중에 풀어볼 텐데 여름방학 때 어떻게 바뀌었냐면
실제로 볼까요? 이번 졸업한 고3들이 봤던 모의고사 중에서 이제 수능과 똑같은 유형이라고 말씀드린 6월 모의평가였죠. 6월 모의평가서부터 이제 신유형이 등장을 하는데 신유형이 바로 29번 보세요. 여러분 29번이 원래 뭐였지? 28번이 어법, 29번이 기억나니? 원래 유형이 흐름이 어색한 어휘를 찾아라, 그죠? 원래 29번은 어휘 추론 문제였어요. 그게 신유형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로 밑줄근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요게 EBS에서 EBS 수특 영어 8, 제가 나중에 다 체크해 드릴 거예요. 연계된 거를. 수특 영어 8강의 5번의 지문이 그대로 나왔거든. 그대로. 그 연계 개념은 설명해 드렸죠? 오리엔테이션 할 때, 그죠? 직접 연계된 지문이에요. 이렇게 똑같이 나와. 똑같이 나오고 얘만 추가됐어요. 난. 이건 없었어요. 이건 없어요. 난. 이건 없었어요. 난을 추가해서 난의 밑줄 긋고 유형이 뭐다? 바로 밑줄 친 난이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밑줄 친 어휘는 주제입니다. 주제. 주제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이 지문의 주제를 알고 있으면은 사실 지문 읽지 않고도 바로 답이 돼요. 빙하를 파괴할 수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빙하가 내려오기 시작하면 우리 좆된다. 이게 지문의 주제거든. 이게. 그래서 EBS 지문 풀이할 때 애들이 지문 파악을 어려워해서 이거를. 연계되는 지문의 기준은 일단 지문이 어려워요. EBS 지문을 봤는데 여러분들이 야 이거 내용 어렵다. 은평원 이번 시험 대비할 때 하나 존나 어려운 거 했지. 그치? 주제가 뭐였냐면 우리가 접한 현재라는 이것은 더 이상 개선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개선 불가능한 거 이꼴 바로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가장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최고 순간, 이게 지문의 주제였단 말이야. 존나 어려운 지문이 있어. 그런 거는 거의 항상 연계가 돼요. 왜? 자기들도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거든. 그래서 6월이든 9월이든 수능이든 어딘가 연결시킵니다. EBS 교재 저랑 풀이하다 보면 느낌이 와요. 아 요거 어렵다, 내용이. 연계될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신유형 때문에 지문을 분석을 했는데 이 지문의 주제가 여기 중간이든 끝이든 한 문장으로 딱 한 문장이나 한 부분으로 딱 축약이 돼. 그러면 신유형으로 등장할 확률이 높은 거예요. 지금처럼. 지금 얘는 이제 난 이런 걸 추가해서 밑줄을 그긴 했지만, 그래서 그 수업하면서 정리를 할 거예요. 요건 좀 느낌이 온다. 연계 확률이 있다. 그리고 장르별로 하나씩 무조건 내기 때문에 특히 환경 부분에 새로운 올해 EBS 교재에서 봤던 교재에서 그 뭐 온실가스 효과 이런 거는 많이 들어봤죠, 그죠? 온실가스 효과 뭐 이렇게 뭐 배출 이런 건 많이 들어봤잖아. 뭐가 나왔냐면 키워드가 온실가스 배출원이라고 에미션이라는 단어 집어서 싱크 greenhouse gas emission 이 키워드였어요. greenhouse gas emission까지는 동일한데 뒤에 싱크가 붙어요. 온실가스 배출원이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나무나 이런 거 많이 심으면 걔네가 온실가스를 받아줘서 싱크대 역할을 해서 환경의 밸런스를 맞추는 이런 지문이었거든. 근데 온실가스까지 많이 나와도 온실가스 배출원, 싱크까지는 처음 나온 개념이 있단 말이야. 환경 지문에서. 그래서 제가 수업할 때 얘기했어요. 이거 연계 확률이 높다. 왜냐면 환경 지문은 무조건 연계가 하나 무조건 돼요. 환경 문제는. 그래서 환경 관련 지문이 무조건 연계가 되는데 이거는 내가 올해 처음 봤다. EBS 역대에서. 온실가스 배출원이라는 개념은 처음 나온 개념이다. 반드시 알고 있어라 라고 했는데 6월인가 9월에 연계가 됐어요. 이게 똑같이 지문 코드 직접 연계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연계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문들이. 일단 지문이 어려워야 되고 논리 구조가 탄탄해야 되고 처음 나온 키워드는 거의 연계가 돼요. 자기들도 안 써먹으면 아깝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연계가 됐었고, 자 이게 29번으로 들어가면서 그럼 이제 원래 있던 어휘가 어디로 갔냐? 원래 있던 어휘가 바로 원래 있던 어휘 문제가 지금 우리가 보는 42번 있죠? 41번 주제는 그대로 이어지는데 42번으로 이제 어휘가 들어갔어요. 42번으로 올해서부터 6월, 9월 수능까지. 근데 무슨 얘기냐? 41, 2번은 원래 키워드만 잡아서 빠르게 풀 수가 있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스킵이 더 이상 불가능합니다. 다 읽어줘야 돼요. 29번 기억하죠? 지문 다 읽어야 되잖아. 어휘 흐름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휘 흐름 문제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보기에 있는 단어는 그 수준의 단어를 내긴 하지만 어휘 추론 문제에 나오는 단어는 좀 어려운 단어를 냅니다. 일부러. 약간 벗어나는 단어도 가끔 나와요. 그리고 독해 흐름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어휘의 흐름이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그래서 거의 항상 3점짜리고 이게 42번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여러분이 보게 될 수능도 그렇게 나올 거야 아마. 이제 신유형 등장하면서
42번으로 어휘의 흐름이 들어가면서 41, 2번에 시간 투자가 많이 돼요. 시간 좀 많이 걸립니다. 원래는 1분 내외로 해결됐거든. 옛날 과거에는. 지금은 2분 정도는 그래도 2분 이상까지 좀 투자할 경우도 많아요. 어휘 흐름 문제로 들어가고 실제로 이 6월 모평의 어휘 흐름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굉장히 어려웠어요. 단어 알 수 있겠니 얘들아? regard가 뭐죠? regard 여러분? disregard나 disregard 뜻 알아요? regard가 뭐죠? regard 뭐지? 간주하다 여기다 다른 뜻 이게 자, 다른 뜻 존경하다라는 뜻이었어요. disregard 뭐다 그래가지고 무시하다는 뜻. 요거 모르면 문제 못 풀었겠지, 그지? D가 틀렸는데 요거 나중에 풀어볼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유형이 등장했고 그래서 41번에 대한 유형을 42번에 대한 유형을 알고 계셔라. 나중에 당황하지 않기 위해서 3월 달에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3월 달은 실제 수능과는 뭐 연계를 그렇게 신경 쓰지 않고 문제를 내기 때문에 자, 우리 그래서 그걸 감안하고 41, 2번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얘는 지금 빈칸 추론이에요. 자, 빈칸 추론인데 연결하기 때문에 얘는 뭐 굳이 먼저 읽을 필요 없고요. 연결은 앞 뒤에 흐름만 보시면 돼요. 근데 얘도 지금 과거의 유형이기 때문에 읽지 않아도 되는 부분은 존재합니다. 요걸 스킵하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근데 해석이 꽤 어렵습니다. 자, 졸라 유명한 이 사람이 나왔네. 분석을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해왔는데 현재 완료. 바로 문화적 차이점들에 대해서 이 차이점은 자기 스스로에 대한 perceive가 뜻이 뭐죠, 여러분? perceive 뭐죠? 인식하다, 받아들이다. 명사가 돼서 인식, 지각.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에 대한 차이점을 분석을 해왔는데 또 나왔네. 뭐라는 관점에서 바로 그 차이점의 관점에서 이 차이점이란 그 유형에 있어서의 차이점인데요. 이 유형은 바로 스토리텔링의 유형입니다. 자, collaborative 뜻이 뭐죠, 여러분? 일단 알지? labor, 노동, 노력, 그죠? 그러면 CO가 붙는데 이게 L을 한번 더 쓴 거예요. CO는 뭐다 이건? CO는 together, 함께를 뜻해, 함께. 그래서 collaborate 동사거든. 함께 노력하다야. 그래 뭐다? 협업하다, 협동하다는 뜻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줄여서 콜라보, 그죠? 이게 콜라보레이션 명사가 되면 협업이라는 뜻이야. 콜라보 얘기예요. 콜라보. 자, 서로 협동하는, 함께하는 스토리텔링의 유형의 차이점의 측면에서 자기 인식의 문화적 차이점을 분석해내. 말이 또 존나 어렵지. 자, 이러한 스토리텔링은요. 바로 다음을 특징으로 삼는데 부모와 아이의 이거 뭐라고 여러분 아까 외웠던 단어 있죠? 액션, 행동, 작용. 인턴은 뭐라고? between, 서로 간의 작용의 상호작용이라는 뜻이라고. 그래서 부모와 아이 간의 상호작용을 특징으로 합니다. 자, 말이 어렵다. 간단히 정리할 줄 알아야 된다고? 뭘 연구했다는 거야? 부모와 아이가 함께 스토리텔링 하는 걸 연구했다 이런 얘기야.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게 문화적인 차이가 있더라. 문화마다 다르더라 이런 얘기예요. 항상 EBS 지문은 해석을 하면서 단순화시킬 줄 아셔야 돼요. 어렵게 썼기 때문에. 뭘 알아본 거야 이 사람이? 엄마와 애가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하는 게 뭔가 문화마다 다르더라 이런 얘기야. 그걸 연구했대. 자, 그 다음 자, 명사입니다. 분석에서 스토리텔링의 분석에서 이 스토리텔링은 involve가 뜻이 뭐죠? 동사로 involve가 뭐뭇을 수반하다, 포함하다 정도의 느낌입니다. 자, 이 스토리텔링은 포함하고 있는데요. 유럽계 미국인, 그러니까 유럽인과 대만인 가족을 포함하는데 어떤 문화? 유럽과 대만 문화라고 머릿속에 넣어두고 자, 이러한 문화권에서 스토리텔링에서 이 위에 나온 이 대단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상당히 다른 attention이 뜻이 뭐다? 주의, 관심, 집중이라고 상당히 서로 다른 어떤 주의, 관심, 집중이 주어졌다는 걸 알아냈어요. 긍정적이면서 부정적인 행동들의 그 이야기 속에서 말이죠. 바로 아이들이 격려받았던 이야기인데 construct, 구성하다, 만들다. 아이들이 구성하라고 격려받는 이야기 속에서 retain은 보유하다, 가지고 있다예요.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구성하는 이야기나 아니면 보유하라고 격려받는 이야기 속에서 긍정적이면서 부정적인 행동에 서로 다른 주의를 주더라 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봐봐, 말이 어렵죠? 또 단순화시켜보자. 이런 얘기야. 자, 분석을 해봤더니 좋고 나쁜 행동에 대해서 서로 다르게 집중하더라 이런 얘기야. 좋고 나쁜 행동에 대해서 엄마와 애가 얘기하는데 서로 다른 빈도수로 다른 방식으로 어딘가에 집중하더라 이런 얘기야. 차이점이 있구나. 엄마와 애가 스토리텔링 같이 할 때 뭔가 차이점이 있구나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해석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다음 자, 이러한 차이점들은 특히나 evident 뜻이 뭐죠? evidence가 뭐예요 이게? 증거는 눈에 보이는 거죠? 명백한이라는 형용사입니다.
사실 이게 먼저 있고 요게 명백한 거가 돼서 증거가 되는 거예요. evidence. 자, 이러한 차이점들 특히나 명백한데 바로 뭐에 대해서 did는 do의 명사입니다. 행위. miss는 잘못이죠. 잘못된 행위예요. 말 그대로. 잘못된 행위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이 차이점이 완전히 명확해요. 그리고 나서 예시가 나오게 된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면 뭔가 애와 엄마가 부모와 애가 같이 얘기를 하는데 바로 뭐다?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말할 때 서로 간에 뭔가 문화마다 차이가 있더라라는 게 정리가 되는 거야. 자, 거기 예시 읽어보자. 예를 들어서 대만의 부모님들과 그 대만의 아이들은요, 좀 더 be likely to는 뜻이 뭐라고요? 뭐뭐할 항상 얘는 가능성이 있는으로 해석을 하시고 뭐가 들어가서 가능성이 높다가 돼요. 다시. 자, 대만의 이러한 부모와 아이들은 가능성이 더 높았는데 누구보다 그들의 미국인 counterpart 뜻이 뭐죠, 여러분? counterpart 정확한 뜻은 똑같이 대응되는 상대방을 말하는 거예요. 똑같이 대응되는 상대방. 우리 학원에서 저의 카운터파트는 누구예요? 똑같이 대응되는 상대방? 똑같이 영어를 가르치는 우리 원장님. 그죠? 근데 이제 완전히 똑같지 않지. 그 사람 못생겼잖아 되게. 그리고 되게 뚱뚱하잖아. 그치? 난 날씬하고. 그 똑같이 대응되는 상대방을 말할 때 counterpart라는 단어를 써요. 알아두셔야 돼요. 어려운 단어 아니에요. 다시. 자, 대만의 부모와 아이들은 가능성이 더 높은데 바로 미국의 똑같은 부모와 그런 아이들보다도 뭐 할 가능성이 아이의 현재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 그 이야기의 중심 부분으로 만들 가능성이 더 높았습니다. 그 이야기라는 것은 아이가 말하는 이야기의 중심 부분으로 말이죠. 특징이 나왔지. 대만 가족의 특징은 뭐다? 부모와 애가 얘기할 때 뭐에 집중한다? 애의 뭔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던 행동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러나 그렇게 집중하긴 하지만 relation 관련시키다요. 이러한 아이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 과거의 잘못으로도 역시 연관시키기도 했지요. 자, 정리하자면 뭔가 이제 위에서 예사를 분석한 건 뭐냐면 부모와 아이 간에 같이 얘기하는 걸 분석해 봤더니 뭔가 주의나 집중을 하는데 차이가 있더라. 첫 번째, 대만의 가정은 뭐에 집중하더라? 아이의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집중을 하더라. 이런 얘기야.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미국인 부모나 아이들보다 대만 쪽은 아이의 과거의 잘못에 집중을 하더라. 자, 그러므로 따라서 자기 스스로에 대한 이야기들은요, 요 이야기는 또 가능성이 있다죠. emerging가 뭐지 이게? 나타나다, 등장하다예요. 등장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러한 부모와 아이의 함께 이야기하는 것으로부터 나올 가능성이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는 어떠한 가능성이 있었냐면 to be self-critical, 자기 스스로에 대한 비판일 가능성이 있었고요. 당연하지. 부모와 애가 함께 얘기하는데 이 대만 가정은 뭐에 집중한다고? 야, 너 옛날에 너 저 길바닥에 오줌 싼 거 기억하냐? 너 그런 행동 하면 돼, 안 돼? 그럼 결론은 뭐가 돼? 애가 씨발 난 쓰레기구나. 그렇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애 과거의 잘못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이해됐죠, 그죠? 뭔 말인지. 자기 비판적이 되고요, 될 가능성이 있었고요. 또 집중할 가능성이 있었는데 아이의 책임감에 집중을 하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행동에 대한 책임감에 집중을 하게 되었어요. 그죠? 그래서 정리가 되지. 여기까지 뭐다? 대만 가정의 특징은 뭐다? 바로 애에 대한 과거의 잘못을 많이 말하더라. 그래서 결론이 뭐다? 그 말한 거의 결론은 애가 스스로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생각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 여기에서 이게 필요 없다는 근거는 왜 그러냐면 furthermore 뜻이 뭐다? 이거 아까 나왔던 인도네시아가 똑같아요. 게다가 주제가 아빠 네가 똑같아 달라? 똑같다고. 이거 뒤에도 읽어보면 뭐가 추가돼? 대만 가정은 혹은 유럽 가정은 뭐한다? 이거 애 잘못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그리고서 이게 끝나고 나서 유럽과 대만의 경우에는 지금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말을 하더라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이제 흐름을 잡으면 돼. 그럼 봐봐. 흐름은 잡기 쉽죠. 미국의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이야기하는 것은 좀 더 자주 특징 지어지는데 뭐에 의해서? 자기 편의 편견인데 몰라도 돼요. 뒤에 설명돼. 뭔가 이러한 편견에 의해서 특징이 이루어지는데 미국 가정을 볼까요? 어떻게 흐르는지 보면 연결을 잡을 수 있잖아. 자, 이러한 미국 가정의 이야기들은 집중을 훨씬 덜 했습니다. 훨씬 덜 자주 했는데 어디에다가? 아이의 과거의 잘못에다가는 훨씬 덜 집중을 했어요. 잘못 얘기 안 한다 이런 얘기야. 그리고 그런 대의 바꿔주라고 이러한 이야기들이 did는 앞에 있는 동사 예를 받겠죠. 그러니까 did로 바꿨겠죠. 자,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들이 과거의 잘못에 집중을 했을 때는
그 과거의 잘못은 다루어졌는데 바로 웃기게 유머러스하게 다뤄졌습니다. 가볍게 얘기했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서 portray가 뜻이 뭐예요? portray 묘사하다입니다. describe랑 완벽한 동의어예요. 같은 단어예요. 그러면서 묘사했는데 그 아이를 긍정적인 like 또 얘도 아까 얘랑 똑같이 respect랑 똑같은 명사로 얘도 측면 관점이라는 뜻이 있어요. 긍정적인 측면으로 아이를 묘사했습니다. 그 아이의 잘못된 행동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읽을 필요 없다. 왜? 예시가 나왔네? 똑같은 얘기겠지. 읽어보나마나 뭐가 나와? 미국 가정에서는 되게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유머러스하게 넘어가더라 이런 얘기야. 야, 너 hey man, Mike, 너 길거리에서 오줌 쌌잖아, man 하면서 존나 웃겼지 쩔어지 하면서 기저귀 차야 되지 않나 이러면서 웃어넘긴다 이런 얘기야. 그죠? 그 주제는 뭐야 지금? 역접이 발생함으로써 누가 다르다 지금 서로 간에. 대만이나 유럽과 미국과는 아이와 부모가 얘기할 때 이야기의 초점이 다르다 이런 얘기라고. 이야기의 초점 다르다. 그게 지문의 제목이 돼요. 그래서 41번의 제목이 지금 5번 보시면 보세요. 키워드가 다 들어갔어요. 문화적인 차이점들 어디에서? 부모와 아이가 함께 이야기하는 곳에서. 뭐에 대해서? 아이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5번의 키워드가 죄다 들어갔죠? 그래서 5번이 제목이 되고 그래서 42번은 아까 네가 반대의 경우이기 때문에 however가 들어가면 된다. 자 시간 조금 남았는데 여러분 자 요것만 정리할게. 연결어 in brief 연결어 유형은 수능에서 빠졌지만 내신 대비에 등장을 한다. 그리고 연결어는 우리 오늘 풀이를 들어서 알겠지만은 글의 흐름을 잡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용하다. 주제 잡는 데 있어서. 자 in brief가 뜻이 뭐죠? in brief 뭐죠? 뭐라고? 여러분 할 때 말을 하려면 소리를 내세요. 왜냐면 내가 여기서 보면 어떤지 알아? 다 이래. 다 이래. 대다수 영어 발음이 그런가 봐. 그래서 뭐라고 그러면 뭐 이래. 그래서 뭐지 무슨 의미지? 그러니까 입을 뻐긋하면서 음성을 내세요. 음성을 내면 더 심각한 거 아니야? 진짜 그런 거 아니야? 이런 거 아니야? 자, in brief는 여러분 요거는 요약하자면 요 연결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 요약한다는 얘기는 뭐기 때문에 얘기해. 지문의 주제이기 때문에 요약하는 거거든. 요 뒤에 있는 문제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동의어를 알아야 돼. 이게 정리해놨어요. 동의어 in short 이라는 게 요약하자면이라는 뜻이에요. 요약하자면. 자 그리고 in sum이란 단어도 요약하자면 이 sum 이게 합계거든. 합계. 다 합쳐보면 이런 얘기고. 그리고 to sum up 얘도 요약하자면이라는 뜻이에요. 요약하자면 요 정도 정리하고 consequently 우리가 내신 대비했던 사람은 많이 외웠죠. 뭐예요 이거? consequently 여러분 as a result의 동의어라고. 그 결과 따라서 결과적으로 앞에가 뭐? 앞에가 원인 뒤에가 결과. consequent 동의어입니다. 그러니까는 therefore랑 똑같은 단어예요. 요걸 풀어 쓴 게 뭐라고? in consequence. 그리고 accordingly도 해도 그럼으로 따라서 같은 동의어고 요걸 풀어 쓴 게 in accordance 이렇게 돼요. 그 결과 따라서 그러므로 요 연결어는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그 글의 흐름, 순서, 문장 삽입 등의 단서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결어의 쓰임을 알고 계셔라. 특히나 뭐가 역접이고 뭐가 역접이 아닌지를 구분을 잘 하셔야 된다. 문제 푸는 단서가 되기 때문에 자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원래는 제가 뒤에 이제 순서 유형을 우리가 정리했기 때문에 뒤에 순서를 추가로 풀 6개를 준비를 해왔는데 이제 우리 수요일 수업에는 아직은 좀 무리인 것 같아요. 아직은 좀 무리고 수요일 수업은 제가 좀 설명을 천천히 나가는 반으로 그렇게 일단 당분간 진행을 할게요. 한번 풀어보고 싶은데 뒤에 스케줄 없지 이메. 다 표정이 굳어. 진짜 시발 할 것 같아 나한테. 2개만 풀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재밌거든. 택도 없는 소리인가? 다음에 하기로 하고. 왜냐면 좀 너무 아쉬운 게 우리 아까 순서 풀 때 기억나죠 여러분? 해석하고 물음표가 뜨나 안 뜨나 그거 적용시키면 지문 하나당 1분이면 다 풀어 제낄 수 있어요. EBS보다 쉬운 지문이기 때문에 뭐 다음에 기회가 되면 푸는 걸로 하고. 자 과제는요. 오늘 처음 오신 분이 있기 때문에 설명해드리면 과제는 항상 기본적으로 오늘 풀이하는 지문에 대한 단어는 제가 미리 정리해서 갖고 들어온다. 강의 노트 뒤에 항상 그 단어가 정리가 돼 있다.
뜻 외워갖고 오시고 제가 수업하면서 강조했던 단어들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외우는 게 효율이 좋아. 바로 외우면 바로 기억할 수 있어요. 외워갖고 와서 다음 시간에 뜻쓰기 시험 보고 그리고 또 그거와는 별도로 능률평가 원편 과제표와 함께 제가 드렸죠? 그거 스케줄에 맞게 외워갖고 오시고 그리고 여러분 강의 노트에 지금 형광펜 있죠? 요게 형광펜이 똑같이 체크가 되어 있어요. 요 해석을 다른 별도로 하지 말고 강의 노트 옆에 요 해석을 직독직해로 써갖고 오시면 돼요. 제가 해석한 것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앞에서부터 끊어서 이렇게 해석이 막혀? 비워서 와도 돼. 정 못하겠거든. 비워서 오고 나한테 제출할 때 질문을 하든지 쉬는 시간에 이제 도와드릴 테니까. 그래서 해석을 반드시 해라. 형광펜 한 문장은 전부 다 특정 구문이 들어가서 해석이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기본적으로 단어 암기와 해석 쓰기가 기본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우리가 다음부터는 3시간 수업이기 때문에 요 평일 수업의 독해 시간에 요 개수를 늘려서 풀 거예요. 지금 8개, 7개만 풀었는데 이제 10 몇 개 정도 풀고 그 중에 어려운 지문 풀이하고 할 거거든. 그래서 3시간 수업이기 때문에 지문 푸는 개수를 늘린다. 그거 알고 계시고 요 다음 시간에 진행되는 어법에서도 어법의 지문 푸는 개수를 늘릴 거예요. 10 몇 개 정도로. 나중에 최종적으로 20개 정도 풀 수 있게 그렇게 좀 속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어요.